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휴가철이 정점에 달하면서 이번 주말에 계곡으로 가볼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계곡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계곡 바위 틈에서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안간힘을 써보지만 거센 물살 탓에 쉽지 않습니다. 그제 오후 2시 반쯤 구례군 금산리의 한 계곡에서 20대 여성이 물속 바위 틈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악구조대가 바위를 드러내고 1시간 만에 구조했지만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급류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또 어린 애가 떨어가니까 또 언니가 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보호하려다가 들어가고 급류에 휩쓸린 동생을 구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 구례에는 시간당 26mm의 비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계곡입니다. 계속 내린 비로 인해 물살도 거세고 계곡 물도 불어난 상태입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쯤 광양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급류에 휩쓸려 수풀을 잡고 버티다 119에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장마철엔 산간 계곡이 위험합니다. 높은 산과 수증기가 충돌해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데다 상류에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하류까지 물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급류나 와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급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건너갈 수도 있고 그리고 놀아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약 15cm 정도 물에도 사람이 휩쓸릴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물에 직접 뛰어들지 말고 구명환이나 튜브, 밧줄 등을 던져 구조해야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여수시 남면 연도 남동쪽 약 14k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12명은 주변에 있던 낚시어선들에 의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발전기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전남과 충남 그리고 전북이 유치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일부 평가 항목 등이 전남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서남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7월. 신안군과 보성, 순천시를 포함해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등 4개 지역 갯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320억 원을 들여 이 세계유산 갯벌을 관리할 세계유산보존본부 유치 공모에 나섰는데 평가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광역지자체별로 한 곳만 신청하도록 제안해 신안, 순천 그리고 보성 등 3개 시군에 걸쳐 갯벌이 지정된 전남은 한 곳이 지정된 충남이나 전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데다 본부 운영비의 20%를 지자체 몫으로 규정한 것도 부담입니다. 또한 평가 기준에서 지역 갯벌 방문자 센터 등 국가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에 5점을 배정해 갯벌 방문자 센터나 국립생태원 등이 들어선 충남 등에 유리하게 평가 항목이 짜졌다는 것입니다. 국립으로 이미 시설이 있으면 그 연계하는 데 평가 항목에 가점이 있으니까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 시도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죠. 반면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10여 년간 노력해온 전남의 기여도 등은 평가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신안군의 경우 생물 종 다양성이 가장 뛰어난 데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전체 갯벌 면적의 86%를 차지한다며 갯벌 보존본부 설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신안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안군 갯벌만 세계유산의 잠정 등록 목록에 등재도 되고 당연히 신안군에 와서 그 보존본부가 설치되지 않겠나. 전남도의회는 이와 관련 해수부가 공모제를 실시해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일선 지자체의 협력과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모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지난주 KBS가 연속 보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외국에 가서 그런 협상도 직접 해서 단계도 좀 축소하고 하는 이런 통합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센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 근데 힘들게 구한 외국인 분들이 이제 무단 이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탈률이 높으면 그 지자체한테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범정부적 개선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저 고용노동부의 산업인력공단처럼 그 역할을 누구한테 어떻게 맡길 건지 그거를 법무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도 일선 시군에 떠넘겨진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절근로제 도입 전반을 기초지자체에서 전담하면서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업무 부담이 외국 지자체와 인력 도입 MOU부터 선발, 체류, 출국 업무를 전담할 외국 인력 도입 기관 설치를 법무부 역시 KBS 보도와 관련해 일선 시군에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과정에 개인이나 단체 개입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는 물론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복합 쇼핑몰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복합 쇼핑몰 유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확인하고 민간이 주도하되 광주시와 정부, 여당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전남대병원 신축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광주 유치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정책간담회를 상시화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안을 두고 교육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광주 서석고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성급한 학제 개편 논의는 사교육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예비국공립유치원 교사연대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이 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광주 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남지부도 학제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자 부총장과 처장단 전체가 보직을 사퇴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주 일부 단과 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민 총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부당한 학사 운영 개입을 자제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묵살하고 총장 징계안을 의결했다며 부총장을 비롯한 처장단 전체가 보직 사퇴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더위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어제도 밤사이 열기가 그대로 남아 곳곳에서는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당분간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가 넘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물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분 섭취하시고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각각 5에서 60mm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다소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어제와 대부분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담양, 장성 32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양의 낮 최고 기온 34도, 구례와 순천 33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진도, 해남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1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잦지만 당분간 32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75명으로 이틀 전보다는 6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3,415명, 전남 지역에서는 3,15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사망자는 전남 지역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담양군 물순환사업소는 계량기를 검침하지도 않은 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주민들이 낸 수도요금을 착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전현직 수도검침원 9명을 내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앞서 징계 처분된 소속 검침원 5명을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긴 검침원 4명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담양군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청구하는 한편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8일부터 엿새 동안 광주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대비 집중 상담 주간이 운영됩니다. 진로진학 전문 광주 지역 현직 고사 40여 명이 사전에 신청한 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31일에는 광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학 상담 행사가 마련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고3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교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대입 지원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안군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회당 20만 원 범위 안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19살부터 34살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입니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인구 유출을 막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